1부에 이어서 2부는 이제 세팅과 그 다음에 이제 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편에서는 이제 정찬님과 함께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세팅, 그리고 각인. 왜 각인 얘기를 하냐면, 요번에 나오는 랄8000이 워낙에 그 제품 자체가 괜찮게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뭐 빙티 작업을 하고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워낙 잘 나와서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소개를 할 때 순정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세팅과 그 다음에 각인 부분. 그래서 각인이 원래 각인이 없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 라이센스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각인을 좀 약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군에서 쓴 랄8000은 델타포스, 또 캐그, 이렇게 CAG, 요렇게만 쓴 걸로 지금 사진상에서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재현하는 걸로 삼았습니다. 혹자들은 어차피 에어소프트건에 뭐 이렇게 각인에 신경을 쓰고 고증을 그러냐,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그냥 뭐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특수부대들이 항상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 세팅을 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재현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기준이 없으면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서는 현실성에 대한 설득력이 별로 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가끔은 그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을 정해서,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장면, 어떤 하나의 장르, 어느 하나의 집단이나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거를 정확하게 재현을 해보는 맛도 나름 재미가 있다는 걸 요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거의 2차 대전물 이런 거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물론 델타포스도 기록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사진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깊이가 있다. 그리고 이 장르가 사람들이 왜 이 세팅을 막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지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도 자주 있을 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는 걸로 또 나름의 재미를 느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각인이 보면 앞쪽에 각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 리시버에 각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반대쪽에도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보시면 요 앞쪽에 이제 각인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3면에 있는 각인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HK416은 독일총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독일총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총을 미군 델타포스 부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군의 무기는 미국 자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수입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라이센스 버전이나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앞뒤가 순서가 약간 섞일 수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은 요 위에 여기 보면은 작은 무늬들이 있어요. 몇 가지의 이렇게 무늬들이, 각인들이 있는데 화이트 마킹이 되어 있는데, 요 각인에 대한 사진은 인터넷에 노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포스는 여기에 무슨 각인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친분이 있는 종군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델타포스가 쓰던 각인이 있으면 자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델타포스 쪽에서는 받은 게 없어요. 찍어놓은 게 없든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총에 무슨 각인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관심이 없어서 자료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좀 찾다가 보니까 캐그가 사용하는 각인이 딱 하나가 노출된 게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나 깔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미국에서 생산된 각인은 각인이 폰트가 조금 다릅니다. 독일 각인과 미국 각인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헤클러 앤 코크라고 되어 있는 거죠. 헤클러에 L자가 있는데, 요 소문자 L자, 요 소문자 L자가 독일은 J처럼 살짝 밑에가 휘어져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냥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어요. 자, 요 밑에, 맨 밑에 보면은 V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VA 앞에 여기 또 애쉬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애쉬번은 정확하게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애쉬번 조병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생산이 됐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Made in USA, Made in Germany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산지가 애쉬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생산됐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요 미국에서 생산된 건 요 소문자 L자가 정확하게 일자로 되어 있냐?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애쉬번에서 생산되는 건 요게 L자가 이렇게 미국식으로 그냥 수평으로 수직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요 앞쪽에 들어가는 글자에도 L자는 그렇게 폰트를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잡아놨고요. 그래서 각인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그 각인은 미국식 각인이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각인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각인이 순서대로 보면 맨 앞에는 당연히 HK 마크 로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독일 마크가 독일 독수리 마크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N이라고 글자가 되어 있고 그 뒤에는 CB라고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뭔가 묘한 도안이 하나 있어요. 자, 뭐 HK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각인이 있는 요 무늬가 있는데 요 독수리 문양은 베추스난츠라고 해가지고 독일식 뭐 용어인데 요게 뭐 풀어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소방이라고 한국어는 뜨는데 아마 독일식으로는 뭐 인증서, 증명서, 허가청 뭐 요런 의미가 있나 봐요. 요 독일 무늬가. 그래서 생산된 다음에 제품 자체의 품질을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찍히는 문양이에요. 그 다음에 요 CB는 생산 연도를 말합니다. 요 CB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요 모양은 사실은 사슴뿔 모양이에요. 요거는 독일에 있는 울룸에 위치한 품질 평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다 독일식이에요. 독수리 문양도 독일의 그 안전 인증기관에서 나온 그것도 이제 화약 관련되는 그 발화되는 화약 관련되는 곳의 그 인증기관의 마크인데 그리고 사슴뿔도 독일의 울룸 지역에 있는 그 인증기관이에요. 자. 미국 버지니아의 애쉬번에서 생산된 거에 독일 마크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요 부분이 사진이 보여진 게 없는데 저는 구글에서 찾은 사진 중에 요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독수리 마크와 그리고 사슴뿔 마크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요 뒤에 있는 88이라고 되어 있는 번호 88-까지 되어 있는 게 애쉬번에서 생산된 이 바디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애쉬번 캐그가 쓰는 거라고 일단은 가정을 둡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있었어요. 자, 애쉬번에서 나온 총인데 독일 마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제 뇌피셜 상상력과 그 나름의 합리적 추론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HK의 애쉬번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래는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줬습니다. 애쉬번으로. 요 사이에 독수리 마크하고 사슴 마크가 있는 거 말고 다른 나라의 마크가 있는 게 있나 확인을 해봤더니 있어요. 프랑스나 몇몇 다른 나라에는 자국의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도표에 보면 미국 마크가 존재하진 않아요. HK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에 주는 고유 그 문양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해 볼 때 독일에서 애쉬번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애쉬번에서 생산된 제품은 독일과 동일한 기관에서 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독일식 각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캐그가 사용하는 총 한 자루에서 딱 그 무늬가 있는 사진을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HK 마크 다음에 있는
요 독수리 문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울룸에 있는 그 화약 관련되는 인증기가 마크라고 했어요. 요거는 아마 독일에서 애쉬번으로 기술 이전을 해줘서 동일한 걸 쓴다라는 가정인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알파벳입니다. 요 알파벳 뒤에 제가 CB라고 적어놨어요. 요 CB인을 해석을 하면 21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번호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CB, 요게 이제 알파벳 0은 A고, B가 1이고, C는 2가 되는데, 제가, 요 번호, 지금 여기다가 CB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11년. 한마디로 생산이 GBL에서 다스에서 2011년에 생산을 해서 저는 그 의미로 그냥 2011을 넣었습니다. 굳이 생산 연도까지 고증에 맞출 필요가 있을까? 나름 GBLS에서 기념비적으로 나온 또 저한테 헌정으로 들어와 있는 걸 굳이 연도까지 그렇게 쓰는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2011년도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독수리 문양이 있잖아요. 이 독수리 문양이 나중에 보면 CIP라고 되어 있는 무늬로 바뀐 총들이 있어요. 이게 2014년도를 기점으로 독수리 문양이 없어지고 CIP라는 알파벳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뒤에 BC라고 넣었잖아요. CB라고 넣었잖아요. 2021년이면 CIP를 넣었어야 돼요. 이 독수리가 아니고.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그걸 맞춰줬어야 되는 건데 제가 독수리 문양을 넣고 말았습니다. 레이저 마킹이랑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또 이 군장이나 총기 관련되는 리뷰를 많이 하는 아나킬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리뷰어 분의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리해 놓은 그 글을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CIP와 독수리 문양이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다, 디자인이. 그래서 그게 맞다면 저는 요거 부분은 실수를 한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요 위에 각인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가장 큰 글자 HK416D라고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88 시리얼 넘버 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꽤 많은 부분들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요 각인이 찍히는 위치, 폰트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걸어놓고 설명을 요 각인이 들어가는 위치가 생각보다 중요한데 요 볼트 캐치의 가운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가운데 기준으로 쭉 일자를 와서 HK의 제일 상단 부분에 걸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기준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HK 써 있는 요 HK의 맨 위에 상단이 요 밑에 하단선하고 일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게 요 각인을 찍는 툴에 있는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8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국 애쉬번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총들은 88로 시작을 하고 88점까지만 있고 슬러시가 있고 그 뒤에는 없는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만 각인 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호가 중요한 게 요 홈 기준으로 88하고 중간을 딱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슬러시 같은 경우 슬러시가 아니죠. 요 88 뒤에 있는 작은 막대가 좀 작고 밑으로 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사진을 보면 88보다 중간에서 살짝 밑으로 쳐져서 짧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돼서 그 위치, 요 기준선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쭉 와서 HK 여기 위에 큰 글자의 상단, 그 다음에 쭉 가서 88 요 사이에 딱 걸쳐지는 게 맞아요. 그게 각인을 찍을 때 쓰는 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인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제가 이제 총에다가 할 수 있는 게 세팅하고 각인밖에 없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미국 버지니아의 애슈번에서 생산된 거의 각인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제가 말한 각인이 꼭 딱 맞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제가 납득하는 선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부분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뭐 각인의 위치, 순서, 뭐 폰트 이런 거는 뭐 자료가 있는 거는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각인이 있는데 저게 왜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은 나름의 추론을 좀 넣어서 했다는 거, 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팅으로 얘기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팅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순정 레일이 잘 나온 레일이 있어요. 416 레일이죠. 그런데 이제 델타의 고증을 맞추기 위해서 요 레일을 쓰지는 않고, 델타에서는 보통 이제 레일 없는 상태에서 바디하고 그 다음에 직접 레일, 스톡, 그립은 뭐 직접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가장 먼저 레일은 이제 가이슬레이를 쓰는 게, 다 가이슬레이를 쓰는 걸로 사진이 나와요. 이게 뭐 장비를 다루기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델타나 캐그는 다 이 가이스를, 랄8000에는 가이스를 다 껴져 있더라고요. 제품은 쿠빌라이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이트, 아이언 사이트, 순정 사이트가 나이츠 아머먼트사의 마이크로 사이트를 달아야 되는데 순정 상태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제품이 나이츠 아머먼트 고유 각인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요거는 또 요 나름대로 작업을 좀 해서 고증에 맞춰서 각인도 새로 놓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프론트, 리어 이렇게 두 가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그립을 위해서, 이게 제일 사실은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늦게 세팅이 된 게 이 윌콕스 마운트예요. 어쨌든 캐그가 사용하는 사진 한 장에 나와 있던 게 바로 이 윌콕스 마운트입니다. 윌콕스 마운트, 그 다음에 광학은 이오텍 XPS3. 요 모델은 그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이 레플리카가 S1, S2에서 높은 것과 원터치 방식, 그 다음에 그냥 조여지는 방식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S2라는 모델로 나와 있는, 실물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 XPS3냐, EXPX3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33, 요 4배율짜리 G33을 달고, 개인적으로 G34가 좀, G43이 예쁜데, G33으로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EQ는, 요 레플리카 PEQ는 그 정확하게 제가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UH 마크가 박혀 있는 그 약간 구형 타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거, 최대한 비슷한 걸 하나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슈어파이어 M600 슈어파이어 라이트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보면 슈어파이어사의 듀얼 스위치, 물론 당연히 레플리카예요. 그리고 또 델타는 기본적인 세장형 M4 소형기를 또 안 쓴답니다. 그런 걸 또 안 쓴대요. 슈어파이어의 소형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슈어파이어
소음기를 장착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는 김에 슈어파이어 소음기도 같이 세팅을 해 줬어요. 소음기에도 당연히 칼라 파트가 있어야 되지만 원래 손으로 그냥 분리가 될 때 칼라 파트가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조 수단이고 기본적으로 밑에 육각으로 완전히 조여지는 소염기에 당연히 칼라 파트가 있어야 되고 소음기가 끼워졌을 때, 사일런스가 끼워졌을 때는 그 칼라 파트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정해 주는 역할로 이렇게 소음기가 칠해되어 있습니다. 소음기에 칠해되어 있으니까 속에는 없어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국내법은 모의청포법에서는 당연히 칼라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어 그립은 이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이 총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리지널 부품이 요거 하나예요. 뭐 요거는 오리지널도 이렇게 판매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요거 세팅한다니까 아는 후배가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실물에서 확인은 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들고 나가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편한 게 요 슬링 마운트 하나를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꽤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윌콕스 마운트를 나중에 하게 돼서 추가로 올렸고 윌콕스 마운트를 쓰면서 또 중요한 게 요 이오텍 요 XPS3 얘를 제가 처음에는 얘를 구매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원터치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데 요 윌콕스 마운트를 쓰는 얘가 더 신형이고 얘가 구형이라고 하는데 또 델타 애들이 얘를 또 안 썼더라고요. 사진에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진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중고나라에서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요게 딱 나와서 지금 촬영이 월요일인데 어제 일요일에 급하게 가서 구매해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드디어 끝났어요. 실제로는 요게 구형이고 요게 신형이라 요 신형 높이에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서 윌콕스 라이너 마운트를 하나를 달고 올린 건데 저는 반대로 얘를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이오텍을 도트를 구형 도트를 다시 구매하는 그런 실제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이죠. 요 윌콕스 마운트가 생각보다 빡빡해서 요건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자료에는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위에서 조이는 방식인데 어떤 제품은 여기에 요 뒤에 G33처럼 요 두 개가 조이는 게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확인이 됐는데 요쪽 면은 사진에 나온 게 없어요. 당연히 델타 포스에서 몸에 항상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반대쪽 사진은 거의 없이 몸에 이렇게 항상 붙어 있다니까 이쪽 면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가지고 네,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본 걸로는 요 마운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을 하기 전에 제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굳이 아이언 사이트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모양에서 필요할까? 특수전이면 무게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베이스까지 달아가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이오텍에 배터리가 없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이 상태에서 G33을 빼놓고 사이트를 딱 대보면 딱 맞습니다. 신기하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세팅을 해야 이 아이언 사이트로도 조준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제가 참 현용 장비를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아이언 사이트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모양이 좀 이상했었어요. 굳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하나? 근데 거기에는 그 높이 값과 요 이오텍 안에서 이 렌즈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올리면 조준이 가능한 거죠.
각인 얘기하면서 빼먹은 거, 볼트에도 각인을 넣었습니다. 요 윌콕스 마운트가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마운트를 세팅할 때는 맞지가 않아가지고 가공을 좀 해서 끼긴 했는데, 원터치로 놓기도 편하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옆으로 틀었을 때도. 근데 얘를 접다가 손가락이 이 사이에 찝혀가지고 한번 아팠었어요. 접는 거는 차라리 그냥 손으로 쳐가지고 접는 게 나아 보였습니다. 손을 다치기는 싫으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포그립도 제가 짧은 것도 준비를 했었어요. 요렇게 달고 있는 버전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엄지를 쓰기가 편하려면 요 그립도 사용하는 걸 확인이 되어서. 그리고 탄창은 제가 탄창은 GBL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맥풀 타입의 탄창도 준비를 해놓기는 했는데, 사진에 보면 델타나 캐그가 이 탄창을 잘 안 쓰더라고요. 거의 스틸 탄창을 주로 써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뭐 스틸 탄창에만 이렇게 위장 무늬를 살짝 넣어서 세팅을 해줬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제가 한 세팅은 이렇게 랄8000은 이렇게 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슬링이 있으니까, 슬링은 사진을 보니 이렇게 멀티캔 같은 위장 무늬로 되어 있는 사진을 봐서 앞쪽에 스위벨로 앞쪽은 걸어주고, 이쪽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스위벨 꺾기가 편하지 않아서 좀 더 직관적인 요 후크 타입으로 해서 저는 세팅을 하려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써볼까요? 네. 줄였는데도, 최대한 줄였는데도 더 줄여지지가 않아서, 베스트하고 장비들이 있으면 약간 좀 더 편하게 걸쳐질 거라고 봅니다. 네, 괜찮네요. 이렇게 슬링까지 세팅을 해서 랄8000은 세팅을 다 끝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걸려 있는 거죠, 이제. 자, 모형꾼이 세팅을 해본 GBLS GDR416 랄8000 모델의 세팅, 이렇게 언박싱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에 괜찮아서 세팅을 하면서도 꽤 재미있었고요. 현용 장비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현용 장비를 이렇게 세팅하는 또 재미가 있구나.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애착이 가고, 또 뭔가 하나의 컨셉을 정해서 거기에 조금씩 접근해서 맞춰 나간다는 것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또 이렇게 현용 장비에다가 애착을 가지면서 세팅을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도 또 다른 세팅을, 제가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굉장히 많은 광학들하고 부속들하고를 챙겼었는데, 이 티어1 잘하는 동생이 얘를 달면, 형, 그거는 너무 신형이라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돼요. 랄8000에는 엘카는 안 썼어요. 나중에 제가 얘네들을 416 블랙에다가 그냥 써먹으려고 그래요. 416도 하나 세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스위치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나름 바보같이 중복 투자 많이 하면서 공부하게 된 랄8000 리뷰, 모형꾼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모형꾼이었습니다.